어느덧 미국 대통령 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전혀 다른 특이한 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50개의 주와 워싱턴 DC가 있습니다. 각 주마다 선거인단을 정하고 승리한 정당이 해당 주의 모든 선거인단을 차지하는 승자 독식 방식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 캘리포니아는 무려 55명의 선거인단이 존재하고 텍사스 34명, 뉴욕 31명, 플로리다 27명씩의 선거인단이 배정돼 있고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알래스카, 몬테나, 노스다코타 등의 지역은 3명씩의 선거인단만 선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쪽이 더 많은 선거인단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미국 대통령이 결정되는데, 이렇게 특이한 선거 방식 때문에 지난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보다 300만 표 가까이 많은 투표를 받았음에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트럼프가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CNN이 트럼프의 건강 이상설을 전격 보도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한 언론 매체의 건강 이상설 보도 이후 최근 총리직 공식 사퇴를 발표한 아베 신조와 매우 흡사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CNN은 마이클 슈미트 뉴욕타임스 기자의 책 사본을 입수한 뒤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도 없이 월트 리드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이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일시적으로 수행할 직무대행 상태로 대기했다. 이 보도가 공개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CNN의 가짜 뉴스다. 마이크 펜스는 결코 직무대기 상태에 들어간 적이 없고 나는 뇌졸중이 없다. 내가 월터 리드를 방문한 것은 연간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였다. 짧게 방문하고 백악관으로 돌아갔다 라고 소리쳤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신이 미국의 부통령이라며 항시 대기하고 있는 것이 직무의 일부다. 대통령이 의사의 진료를 받았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CNN이 결정적인 보도를 하게 됩니다. CNN은 이번 방문은 일상적인 대통령 검진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았다.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있는 의료센터를 방문한 것에 대해 어느 직원도 통보받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월터 리드의 의료진은 대통령 도착을 앞두고 VIP가 방문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어 시설을 폐쇄하게 된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비공식적인 루트로 방문했다는 뜻이다 전했습니다. 일본에서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설이 처음 나왔을 당시와 상당히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베 총리도 비공식적인 루트로 도쿄 소재 게이오 대학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고, 이를 두고 아베 내각 관계자와 병원 측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한 것에 대한 추가 검진일 뿐이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 라고 답했고, 일본 2인자로 불리는 스가 관방장관도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1년 넘게 남았다. 후임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베 총리의 공식 사퇴 선언이 나오며 모두를 깜짝 놀래게 했죠.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보니 전 세계인들이 충격에 휩싸일 만한 소식들이 연달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말이죠.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얼마 전 트럼프에게 코로나19에 대해 조언하기 위해 백악관에 새로 임명된 스콧 아틀라스 의학 고문이 집단 면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단 면역은 집단 대부분이 감염병에 대한 면역을 가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면역력이 없는 집단 사람들 사이에서는 감염병이 빠르게 퍼지지만 면역력이 충분한 집단에서는 면역력이 없는 사람까지 감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일정 수준의 집단 면역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A형 간염, 독감 등의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의 새로운 의학고문 스콧 아틀라스가 말하는 집단 면역의 문제점은 간단합니다. 아직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도 전인데 집단 면역을 시행하자고 하는 것이고, 이는 곧 수백만 명의 희생자를 강요하게 되죠. 그럼에도 스콧 아틀라스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면 집단 면역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더 많은 사망자를 내지 않았을 것이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문제가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미 코로나로 65세 미만의 확진자 2만 5천 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만과 심장병 비율이 높다. 즉 미국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스콧 아틀라스와 트럼프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요양원에 살지 않는 노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1%라고 가정하면 3억 2,800만 명의 미국 인구 중에서 65%가 감염되는 동안 213만 명이 사망할 것이다 보도했습니다. 아틀라스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런 정책은 보고하지 않았다 라고 전했지만, 트럼프의
행정부가 새로 백악관에 들인 코로나 팬데믹 의학 고문이 집단 면역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교회발 집단 감염 사태를 두고는 한국은 끝났다, 큰 확산이 시작됐다 라며 한국을 깎아내리기 바빴죠. 이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한국을 깎아내렸다가 낭패를 본 국가 기억하실 겁니다. 스웨덴 국립보건원 소속의 감염병 학자인 안데르스 텍넬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봉쇄 정책이라며 우리는 얼마나 이런 봉쇄 정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처럼 간신히 노력해 바이러스를 없애더라도 한국조차 유행은 다시 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봉쇄 정책은 질병의 확산 압박을 가중시킨다. 막았던 문을 다시 여는 순간 더 심각한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 애써 코로나 유행을 중단시키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일 수도 있다 라며 집단 면역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의 많은 부분이 느려지겠지만 성공시킬 수 있다. 수개월간 지속될 텐데 학교를 몇 달씩 닫을 수는 없다 라고 자신있게 말했었죠. 자, 그런데 그 결과 스웨덴 주변국인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264명, 336명씩 기록했는데 집단 면역을 고집한 스웨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는 5,813명. 집단 면역을 위한 실험이라기에는 너무나도 큰 희생에 뒤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많은 희생 뒤에 집단 면역을 성공시키지도 못했습니다. 스웨덴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비율은 전체 인구의 고작 7.3%. 집단 면역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체 인구의 최소 65% 이상이 항체를 보유해야 하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스웨덴에서 신종플루와 사스 유행 시기를 모두 겪은 아니카 린데 전 공공보건청장은 만약 일찍 봉쇄령을 내렸으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시간을 벌 수 있었을 것이다 라며 스웨덴의 집단 면역 실험을 비판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했던 안데르스 텍넬 스웨덴 보건청장은 스웨덴은 끔찍한 상황에 처했다 라며 국영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집단 면역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미국과 스웨덴이 비판했던 한국은 현재 전 세계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이 이끌고 있는 한국 방역 당국은 광화문 집회 장소 근처 기지국 접속 정보를 통해 문제의 집회 참여자 거의 대부분을 추적해냈고 신속한 역학 조사를 통해 1차 팬데믹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줄 알았던 이번 교회발 집단 감염 사태를 보름 만에 감소세로 돌이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지자체들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초강수를 띄우면서 전세계인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는데요. 창원시는 광화문 집회에 다녀와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거짓말을 해 7명의 추가 감염자를 발생시키는 동시에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검사받게 만든 40대 확진자의 3억 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제주시는 코로나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 여행을 강행한 미국 유학생 모녀에 1억 3천만 원대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번 교회 사태와 관련해서도 건보공단이 총 57억 원이 넘는 치료비를 청구하고 서울시는 인적, 물적 손해액수까지 모두 더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경기도는 구상권 청구는 물론이고 형사고발까지 예고하며 강력한 방역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 울산과학기술원의 장재성 교수팀이 개발한 바이러스 측정 키트 때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죠. 기존에는 공기 중 바이러스가 떠다니며 진공청소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채집해 PCR 검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입자가 손상되고 과정 또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울산과학기술원이 개발에 성공한 키트는 정전기력을 이용해 공기 중 바이러스를 채집하고 PCR 대신 면역 반응을 이용해 빠르게 검사가 가능합니다. 이번 연구는 환경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저널인 환경과학기술에 게재되며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요. 이번 연구를 주도한 장재성 교수는 이번 연구는 비록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루어졌지만 비슷한 크기와 구조 그리고 똑같은 외피를 가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전했습니다. 미국 지소미아 종료 취소, 결의안 최종 상정, 한국을 찾는 미국 발칵 뒤집어졌다. 주한 미군 결국 감축되나 그 진실은? 해당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한국, 일본, 미국, 이 지소미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미 의회가 본격적인 액션에 나서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 제임스 리시 위원장이 20일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한국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리시 위원장은 이날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외교위 청문회 발언에서 일부 상원, 여야 의원들과 함께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지소미아의 종료는 한국에 주둔한 미국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한미 동맹의 균열을 낸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항상 미국이 주장해왔던 이유들이었죠. 해당 사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도 있었는데요. 이 결의안은 이날 제출되어서 외교위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결의안의 내용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12차례 시험 발사를 통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지상 해상 발사 탄도미사일 20여 발을 발사하는 등의 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시기에 지소미아 중단은 미국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주장을 했고, 이 지소미아는 인도태평양 안보와 방어의 토대가 되는 중대한 군사정보 공유 합의라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국과 일본 간의 마찰, 갈등은 동아시아 지역 정세를 분열시키고 이 지역을 선동시키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줄 뿐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미국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들,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을 언급한 것이겠죠. 이 한국이 동아시아의 안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을 가장 잘 해결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여기서 잠재적 조치라는 것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결의안의 발의에는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과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이노프 상원 군사위 위원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지소미아는 미 전 대통령 오바마 시절에 이뤄진 협정이고, 미 국방부나 많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있어서 이 지소미아는 한미일 동맹의 중요한 축이라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도로 이뤄진 질서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 지소미아 협정 체결을 주요한 업적으로 생각하는 정치계 인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돌연 이를 종료시킨다고 하니 반발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겠죠. 사실 미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번 지소미아 관련 안건에서 본격적으로 액션을 하고 있는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등 일본의 호의적인 인사들이 분명 많아요. 미 국무부 역시 추후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축을 일본으로 상정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했던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 정책에 대해서 일본을 다이렉트로 압박하고 비난을 하기보다는 한국 측에 와서 재고해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한일 간의 역사적인 인식, 그것이 이 갈등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과도 같은 부분인데, 미 실무진들은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청와대에서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미 하원 쪽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힘을 쓰고 있죠. 이쪽에서 미국이 한일의 지소미아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동맹 국가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다 등의 의견이 많이 나왔었고, 이 실제로 미국 내에서 지소미아 관련 소스는 대부분 이쪽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 공화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 상원에서마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고해달라는 입장을 표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 내에서도 지소미아 종료가 실제로 임박해지면서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 한일 중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 다소 소극적이고 중립적 의견을 보였던 미국이 스티렐 차관보나 에스퍼 미 국방장관 등의 방안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여전히 지소미아 종료라는 기존의 입장에 번복이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국방부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이다 보니 본 안건이 미 의회에까지 넘어가 결의안이 상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 역시 마지막 액션에 나서고 있는데, 존 설리벌 부장관과 스티렐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2, 23일 열리는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서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죠. 지소미아가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스티렐 차관보의 방일 기간 중 미국의 역할 모색, 그리고 한미일 3국 간의 이 막판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언론에서 이 주한 미군의 철수, 감축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진지하게 언급이 되었는데,
이 금일 새벽에 한 언론 기사가 나오면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이 SMA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 미군 한 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큰 파장을 몰고 왔었고, 이 보도가 사실이냐라는 언론의 질문에 미 에스퍼 국방장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다, 들어본 바 없다, 이렇게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로이터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베트남을 떠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시에 주한 미군 한 개 여단을 철수한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가 사실인지에 관한 질문이 있었고, 이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고 거짓된 기사를 매일 본다면서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하였습니다. 협상이 실패한다면 미군을 철수한다는 위협이 있을 수 있냐라는 반복적인 물음에는 이것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 이것은 협상이다, 이렇게 답을 했으며, 이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로 기존 분담금보다 5배 인상된 액수를 요구하면서 한미 분담금 협상이 불안정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에스퍼 장관은 한미 동맹에 균열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실 주한 미군은 이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되는 거예요. 이 한반도가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은 두 번 말해 입이 아픈 부분이고요. 뭐 다른 경제적인 관점에서 간단히 보더라도 이 주한 미군 규모 2만 명 훌쩍 넘어가죠. 이 2만 명이 넘어가는 규모가 철수하면 타 지역이나 본국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 병력이 있을 만한 군 시설 모두 새로 건설해야 되고, 이 본국으로 배치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미국에서 100% 주둔비 써야 되고, 혹여나 중국이나 러시아 등 미국의 잠재적인 위협 국가에서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한국 기지에서 레이더로 탐지해서 요격을 시키는 것과 일본에서 시행을 하는 것과 이 물리적인 거리 차이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 성공률 차이는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한 미군 철수, 이것이 현실화가 되면 내년에 재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해당 문제로 엄청나게 압박을 당할 거예요. 이 지금 지소미아로도 미국 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 주한 미군 감축, 부분 철수, 이것은 이 앞의 사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한 이벤트인 것이죠. 결국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지금 한국과 일본 간의 이 경색된 관계에 대해 중립 기여를 박아놓고 있던 미국 내에서도 큰 이슈로 번지고 있는 상황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